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 들어갔고 21선과 5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고 상승가 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186,000원이 1차 목표 주가가 된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2월 20일 월요일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 종목은 SK케미칼이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되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SK케미칼의 차트를 보게 되면 작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뭐 48,000원대에서 46만원대까지 거의 10배가량 올랐는데, 작년 많이 오를 때 7월달 요즘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시죠? SK바이오팜의 IPO, 그때 당시에 국내 대형 IPO 하이브라든지 SK바이오팜이라든지 대형 IPO가 예정이 되게 되면서 SK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좀 급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쉬어가는 듯 했다가 최근에 와서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냐? 싱가포르의 헤지펀드 메트리카 파트너스가 또 이제 이 SK케미칼이 보유를 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식을 매각을 해라. 그러니까 SK그룹 같은 경우는 SK바이오팜이라든지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뭐 SK바이오팜은 어찌 보면 이렇게 맥락을 좀 보면 되겠죠. 뭐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건 임상이라 보면 될 것 같고,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생산, CMO 이런 측면에서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대형 IPO를 두 개를 진행을 했었는데, 어쨌든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의 IPO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 SK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각을 해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특별 배당을 하거나 이 두 가지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이번에 처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때 당시도 있었어요. 이제 메탈리카에서 이런 요구를 하다 보니까, 메트리카에서 이런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SK케미칼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상증자를 진행하겠다. 한 주당 0.5주의 무상증자를 하겠다. 주식을 더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무상증자 권리라고 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더 손해가 나버렸어요. 어찌 보면은 더 손해가 나버린 겁니다. 최근에 포스코도 그 포스코도 이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좀 비슷한 맥락이 좀 있어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손해 가능성, 그러니까 인적 분할은 같이 먹자, 물적보다는 혼자 먹는다, 이 부분인데, 지금 잘 보세요.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단독으로 상장이 되게 되면서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는 SK바이오사이언스만 독단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SK케미칼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만약에 상장이 안 됐다라면은 100% 자회사로 유지가 되게 되면서 이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 모회사가 쭉 다 빨아가게 되면서 가치 상승으로 인한 주가 상승, 이런 부분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물적 분할을 반대를 하는 이유가,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상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상장을 해버리게 되면서, 상장을 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이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도 물적 분할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난제가 있는 겁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철강회사라는 이미지가 너무 커서 2차 전지단지 수소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대로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주회사를 만들고 포스코 철강회사를 다로 뽑아낸다. 그래서 이 2차 전지단지 수소 자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시키겠다. 근데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 SK케미칼과 똑같은 이슈가 발생이 돼요. 근데 만약에 포스코가 2차 전지단지 수소 이 자회사들을 상장시키지 않고 100% 자회사로 가져가게 되면서 이 회사들의 가치를 지주회사가 쭉쭉 빨아먹게 된다라면은, 포스코의 회장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2차 전지 수소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논리가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적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상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물론 뭐 인적 분할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인적 분할하는 게 더 좋지만은 물적 분할도 이런 방식이라면 괜찮을 수 있다라는 점,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헤지펀드에 대한 어떤 주식 매각 이슈, 이런 부분들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8% 정도 종가상 상승이 나는데 이게 아마 단계 마무리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단계 마무리가 되진 않을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날 1.6% 상승으로 끝이 났는데 아마 요 상승이 이어질 것 같아요. 요 구간에서 메트리카 이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잘 보세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무상증자 이슈로 일단은 1달락 시켰어요. 1달락 시켰는데 한 주가 1.5주가 됐죠. 이제 한 주가 1.5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주 대비해서 이제 주식수가 1.5주 늘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메트리카 입장에서 특별 배당을 하게 되면은 한 주당 50%가량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익 몫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메트리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익이 발생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당연히 더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에 있다라면, 메트리카라는 회사에 있다라면은.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00만 주를 매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4%가 되면 한 40만 주 정도가 됩니다. 40만 주에서 16만 원 정도 할인에 30% 정도 할인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하게 되면은 요 몫을 이제 얘는 수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메트리카는 SK케미칼 투자한 성과가 분명히 발생이 되는 겁니다. 뭐 하여튼 이 정도로 마무리 좀 하고 올해 9월달 10월달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로 진화시켰지만은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끝이 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결론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달부터 봐야 돼요. 7월달부터 보게 되면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 그리고 난 다음에 21선 저항, 21선 회복 실패, 21선 회복 실패. 최근에 와서 제가 히든 종목들의 특징이 12월달 들어와가지고 단기 추세를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시키게 되면서 추세가 회복되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년 주식시장은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1선 회복이 쉽지가 않았었지만 지금 요 히든 종목도 12월달 들어갔고 21선과 5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고 5일선을 회복시켰다가 이탈했다가 회복시켰다가 이탈했다가 그런 흐름이 나왔다가 최근 목요일 금요일날 상승이 나오고 거래량이 실려주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가 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마 조정이 나오게 되고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조정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분기점 241선, 전 241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241선이 절대적인 어떤 분기점은 아니에요. 그러나 241선 장기 추세선, 장기 추세는 장기 성장성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241선 있는 18만 6천 원이 1차적인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18만 6천 원이 1차 목표 주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